길림성 영길시 연변박물관에는 중국 조선족의 이주 역사가 전시돼 있다.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로 수많은 의병, 독립운동가가 망명한 곳은 만주, 간도 지역이었다. 그리고 우선 이제 국내로 진공을 하려면은 가까워야 되죠. 너무 멀면 이동하기 힘들고. 이제 봉오동이나 어떤 북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가까운 지역이고, 또 우리 이제 한반도하고도 이제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국내니까 지리적 가깝고, 또 지형 자체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주둔하기 좋고, 또 외부 세력이 특히 일본군이 이제 침입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천연적인 어떤 요새 그런 지역을 이제 잡은 거죠. 간도로 이주한 한인들은 망명의 땅 위에 학교를 짓고 군사 훈련 기관을 만들고 군자금을 마련하면서 대한 독립을 끈질기게 준비할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곳곳에 구축했다. 국외로 활동 무대를 옮긴 홍범도도 중국 복밀산 한인촌에서 장기전에 대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함께 활동했던 정태 회고담에 따르면 동포사회 농사일을 돕는 한편 교육사업을 통해 민족의식을 가르쳤다. 홍범도는 군인들을 살구기도 바쁜데 주민들의 생활도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홍범도는 군인들을 각 호마다 분배하여 놓고 그 주인집에 일을 하게 하였다. 망명 이후에도 홍범도는 일제의 주요한 첩보 대상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경술국치 이후로 일제에 항거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를 이른바 불령선인으로 지목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감시했다. 이 자료는 조선 주차 현병대에서 현병대 사령부에서 1912년 11월에 재불량선인, 그러니까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은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탄압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조사해서 그 탄압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선 헌병대는 의병대장 출신 홍범도 등이 망명 이후에도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군의 상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모순적이게도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다.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던 우리 독립군이 기록을 남기지 못한 반면 일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던 까닭이다. 봉오동 전투가 있던 1920년 초 일본군은 이미 장백, 훈춘 등 접경지역 독립군 동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조선군 사령관 으스노미야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끊임없이 감시해온 배후였다. 조선군 사령부는 홍범도 부대 등 간도 지역 독립군을 몰아내고 반드시 그 지역을 수중에 넣어야만 했다. 대륙 침략 야욕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견제하던 미국은 간도 지방이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일본이 간도를 침공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이 중국 동북 지역,
그리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일본의 대륙 진출의 미싱 링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링크 지역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대륙 진출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당시 한국이 교두보라고 한다면 그 교두보의 끝부분에 간도를 비롯해서 그 중국 동북 지역에 한인들이 거주했던 것이었고, 이 한인들의 활동이 일본의 대륙 진출에 심각한 장애를 그리고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10여일 후 만세의 함성은 그대로 북간도로 이어졌다. 1919년 3.13 만세 시위 맨 앞줄에 명동학교 학생들이 앞장섰다. 명동촌을 민족교육,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일궈냈던 규암, 김약연 등 북간도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중국 연해주의 독립운동 단체들과 연락을 취하며 독립선언을 준비해왔다. 그런 만큼 만세운동 또한 용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3월 13일 북간도에 흩어져 살던 조선인들이 수십 수백 리를 걸어 모여들었다.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날 독립만세에 치열했던 기억은 3.13 반일 의사릉에 고이 간직돼 있었다. 일제는 맨손에 만세 행렬을 향해 발포했고 거리는 피로 물들었다. 3.13 만세 시위 이후 간도 독립운동은 결사대 조직, 군자금 모금, 무기 구입 등 구체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해갔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는 3.1운동에 결성되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6가지 큰 대비책을, 정책을 구사하는데 그 6가지 중에 가장 우선으로 했던 게 처음에는 외교였습니다. 1919년 시점은. 19년 말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군사의 비중을 두기 시작하거든요. 20년에 가면 이제는 군사의 비중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사실은 3.1운동의 가장 큰 만주 지역에 미친 영향은 무장투쟁이 본격화된다라는 것이죠.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을 창건하고 유고문을 발표해 무장투쟁 노선을 알렸다. 민심이 소유할 것은 물론이요 장차 외모가 불언할지라 당당한 독립군으로 신을 가는 보호 중에 투하였어. 반만년 역사를 광역케 하여 국토를 회복하였어. 자선 만대의 행복을 여함이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이라. 유고문의 끝에는 대한민국 원년으로 적었다.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독립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3.1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0년 내무총장 안창호 선생은 신년사를 통해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했다. 우리 독립운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하려는 방침을 고쳐 전쟁하려 함이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에 반대하는 자이다.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에 혹시 서울에서 신년하례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희망을 피력하죠. 그건 뭐였냐? 달리 이야기하면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이라는 구상하에서 전체적인
전략을 새로 재편하죠. 그중에 가장 주목했던 공간이 북한도였어요. 남만주였고. 그래서 3개의 지역의 독립군으로 3개의 큰 지구사령부를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 북한도가 그 제1순위였던 거죠. 3.1운동 이후 일제도 만주,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활발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3월이 되자 경성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조선의 모든 지역도 역시 이에 따라 소요가 일어났다. 그 후 조선 본토 상하이, 러시아령 각지의 불량자와 연락을 가져 독립운동은 바로 제2의 활동기에 들어간 감이 있다.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두만강변 국경지대로 향했다. 1920년 3월 초 3일 무단봉에 나가 사흘을 유숙하고 있다가 행군하여 봉옥골 최진동과 연합하여 상해 임시정부 공로사령관 홍범도요. 대한국무 도덕부를 이끌고 있는 최진동입니다. 대한국민의 안무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북한도 지역에 있는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절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앉으시죠. 임시정부 동로사령관 이용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3단 연합. 흩어져 있던 무장독립군의 통합은 임시정부의 절실한 과제였다. 뭐 3단체가 합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임시정부의 방침이지.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서로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한 단체가 완벽하게 그 무장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인적인 자원에서도 그렇고 물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완벽하지 않고 규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쳐야지 규모도 커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봉오동에 이제 집결을 하고 있었던 그 3개 단체가 그런 대로 이제 봉오동지단 벌어지기 전에 연합을 했다는 거, 통합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대로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홍범도 부대는 의병 출신의 전투 경험이 풍부했다. 최진동의 군무도독부는 자금과 무기를 갖추었다. 안무의 국민에는 동포사회 기반이 단단했다. 독립군 연합부대는 1920년 초부터 강력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 국경지대 일본군 경찰 주재소, 헌병 감시소 등이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일본군 측 자료에 따르면 192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독립군의 국내 진공은 24회에 이르렀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1920년 봄 국내 진공작전을 독립전쟁하에 소전투로 평가했다. (3월부터 6월까지) 30여 회 진공작전을 통해 일경을 격살하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소전투를 벌였다고 전했다. 일제는 국경지대 방어선을 쳤지만 기습했다가 중국 쪽 안전지대로 빠지는 독립군의 공격에 번번이 피해를 입었다. 국내 침입이 이제 많아지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경이 불안한 거지. 그리고 이제 국경 그거 자그마한 진투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이 국내에 있는 우리 이제 그 국민들 그 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서 이제 동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 당국으로 볼 때는 이제 통치의 불안정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상당히 경계를 한 거고 초전에 이제 그걸 박살내려고 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